네, 거상수술은 안면거상, 목거상, 이 거상수술은 기본적으로 절개선이 굉장히 길어요. 물론 요즘은 이제 흉터가 짧은 쇼스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흉터가 좀 짧은 수술 방법을 좀 동원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이제 처진 게 굉장히 많거나 연세가 많으실수록 결국 피부를 당겼을 때 피부가 울어버리는 현상이 돼요. 남아있는 피부가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부를 절제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절개 흉터가 굉장히 길죠.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술 절개, 피부 절개를 하는 방법도 원장님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환자분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. 보통 절개선이 우리가 이제 머리죠, 기민머리라고 하죠. 기민머리 앞에 라인을 따라서 흉터 라인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요. 또는 머리카락 속을 조금 깎아서 쉐이빙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개선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장단점이 있습니다. 요 앞쪽 귀밑머리 쪽으로 해서 절개를 들어가게 되면 안쪽 머리카락 안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팔자주름이라든가 이쪽 방향을 당기기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고요. 하지만 머리를 주로 위로 올리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흉터가 살짝 보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우리 구레나루식이 굉장히 길으신 분들은 요 라인 따라서의 어떤 피부를 결국 이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당기고 나서 절제가 되는 부분이 좀 짧아지게 되면 구렛나룻이 좀 짧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라고 치면 이제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해서 나누게 되고요. 그리고 귀 앞쪽으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물론 저도 예전에 귀 앞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귀 앞쪽 연골을 따라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서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귀 뒤쪽으로는 귀 쪽과 우리 우리가 한글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귀 쪽에 그 경계가 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 절개선이 들어가게 돼요. 절개선이 들어가고 그럼 머리카락 앞쪽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들어갑니다. 그래서 흉터를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요. 그런데 딱 보셔도 아시지만 절개선이 얼굴과 목거상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봉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요. 이 절개선을 흉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는, 지금 어쨌든 숨기는 방향으로 보시면 이제 절개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, 말씀드렸지만 리프팅이라는 것은 최대한 당겨야 되는데 그 당기는 거를 피부 쪽에서 당기는 걸로 많이 가면은 자칫하면 흉터가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벌어지는 힘이 되면서 흉터가 이렇게 흉터가 넓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, 자칫하면 이 귀 모양이 다시 당겨지면서 이제 칼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져 버리는 귀 모양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리프팅 거상 수술을 할 때는 피부의 절제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고, 우리가 이제 스마스라고 불리는 그 안쪽에, 피부 안쪽에 있는 스마스라는 조직을 당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봉합하는 것 자체, 그리고 절개선 들어가는 위치, 그 다음에 당기는 정도, 피부 절제량,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런 것만 잘 신경 써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흉터는 크게 걱정하실 정도가 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 가려지는 위치이기도 하고 보이는 위치가 딱 이쪽인데, 여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원래 처지는 부위에 따라서 주름 라인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.